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양 언니예요. 보름 만에 다시 동영상을 올리네요. 오늘 읽어드릴 독서는 화폐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1콘부터 4콘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1콘과 2콘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럼 장마도 저물어 가는 입추가 지나갔으니 우리 시청자님들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무지개가 찬란히 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녕. 화폐 전쟁은 지난해 6월 중국어 원조 초판이 나왔을 때부터 첨예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상하이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인 동료 직원들과도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중국 포털 사이트에선 1년여가 지난 지금도 뜨거운 논쟁이 연속이다. 중국에 출장 가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곳에서 만나는 기업인이나 지식인들에게 한류 얘기를 꺼내며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라. 중국 파트너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중국에서 처음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주장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 유대인 로스 차일드 일가이며 그들의 재산은 빌 게이츠의 1000배 이상 된다는 것. 앤드루 잭슨부터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 등의 6대 미국 대통령들은 화폐 발행권을 둘러싼 국제 금융 재벌의 음모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 두 차례 걸친 세계대전과 1929년 대공황,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아시아 금융위기, 심지어 반년 세반 토막이 난 상하이 중시까지 이 모든 것이 로스 차일드가로 대표되는 금융재벌의 특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화폐 전쟁의 내용이다. 본격적인 금융 개방을 앞둔 중국에 소방의 한무늬가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다는 의혹도 이 책에 대한 관심을 한껏 올려놓았다. 작자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 금융 재벌들은 우선 통화 팽창을 일으키고 이어서 통화 긴축 상황을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간다. 그는 이를 가리켜 양털깎기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통화 팽창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양털깎기의 직전 시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법도 하다. 화폐 전쟁은 중국에서 못지않게 한국에서도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수자로서 희망이 있다면 한국의 독자들은 진실 혹은 거짓의 편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시각과 자세를 가지고 건설적인 토론을 펼쳤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 전쟁에 대해 진실 게임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팩션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팩션은 사실의 호구를 더한 개념으로 역사적 사실과 실존 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각색 실화이다. 팩션의 원조는 삼국지다.
그 자체는 호구족 요소가 수없이 많지만 시대를 관통해 수많은 작가들이 상상력에 힘입어 새롭게 태어난 곳이 바로 삼국지라 할 수 있다.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사기가 아닌 팩션이 되어 오히려 가치를 더욱 발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책의 기본 바탕인 음모론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음모론은 큰 반항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파워 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논리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비밀결사 종교단체인 프리메이슨 9.11 테러의 자작극 가능성,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암살설 등이 세계적인 운명세를 타고 있는 음모론들이다. 이에 대해 진위 여부를 규명하려다 보면 끝없는 미궁으로 빠져들 뿐이다. 하지만 음모론을 하나의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대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조망하는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세계화의 진정과 중국의 급부상으로 앞으로 수없이 많은 가능성과 변수가 생겨날 것이다. 일반적인 미래 예측은 그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와 경쟁 상대의 전략을 상황별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시나리오 경영이 필요하다. 화폐 전쟁은 후반으로 가면서 미국발 소부 프라임 모기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탈동조화와 제동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했으면 한다. 소부 프라임 부실이 터져나온 이후 미국은 기업 실적 악화와 경기 침체가 나타났음에도 신흥시장은 이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탈동조화가 나타난 적이 있다. 탈동조화 주장이 유행한 것은 소부 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여파가 초기에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이어 금융위기가 미국의 범위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탈동조화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제동조화 주장이 떠올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탈동조화로 가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계화 시대의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도 자생력을 키워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해본다. 지난해 샌드위치론이 한국을 뒤흔들었다. 일본은 앞서가고 중국은 뒤쫓아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자성론이 바로 샌드위치론이다. 당시 나는 상하이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중국 기업계에선 잘 나가는 한국이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화폐 전쟁에서도 이와 비슷한 평가가 나온다.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에 대한 국제 금융 재벌들이 무차별 공격이 이어졌지만 한국은 이를 이겨냈다는 것이다. 작자는 강한 민족 정신, 군 모으기 운동, 정부의 주도적 역할 등을 일일이 언급한다. 화폐 전쟁의 내용을 통틀어 국제 금융 재벌이 공격을 견뎌낸 것은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2008년 7월 박한진. 감수자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